애들은요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뇌가 디자인돼 있어요. 열심히 학습시키지 않아도 질문하는 능력과 답을 얻었을 때 기쁘게만 해줬더니 내가 스스로 막 똑똑해지고 자기 스스로 세상을 알고 싶어서 안달난 애가 된 거예요.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돈 내고서도 하잖아요. 우리 등산 갈 때 무거운 거 짊어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도 너무 좋은데 사서 개고생, 근데, 기꺼이 개고생.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예를 들면 군장을 매거나 아니면 쉬는 날 직장 상사가 너 내일 생각만 해도 10번치잖아요. 너 내일 북한산 정상에서 만나. 몇 시까지. 이게 다 너 좋자고 하는 일이야.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비자발성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랑 카톡이든 문자든 수백 통 하는 건 휴일에 즐거운 일이지만 자발성이라는 게 왜 그렇게 우리 뇌에 중요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예. 로봇 한 대가 왔다고 쳐봐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공항 같은 데서 가끔 보기도 하잖아요. 그 로봇이 오면은 어떤 행동을 할지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죠. 여권이나 뭐 항공 업무 뭐 궁금한 거 뭐 물어보세요. 뭐 안내, 도움 뭐 필요하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버튼 누르기도 하고 말도 걸어보고 그럼 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고 뭐 답도 보여주고 뭐 그런 일을 하겠죠. 근데 지금 키우고 있는 그 개를 여기다가 놔요. 걔가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를 보면서 뭘 물어봐 주세요. 밥을 주세요. 뭐 어떻게 내가 하면 되나요? 라고 뭔가를 기다리고 인풋을 주면 아웃풋을 주고 그렇게 행동하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를 돌아다니고 탐색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기계들은 자극을 주면 반응하도록 디자인돼 있어요. 인풋을 주면 아웃풋을 내도록. 그리고 지난 100년간 뇌를 탐구했던 많은 학자들이 뇌는 블랙박스인데 인풋을 주면 아웃풋을 내는 그런 상자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게 지금 인공지능의 모태가 된 거죠. 모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주 작은 그런 동물, 하다못해 쥐라도 걔네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걔네들은요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뇌가 디자인돼 있어요. 이거 뭐지? 여기는 어디지? 하다못해 물을 마셔도 이 물 맛있네. 이 브랜드가 뭐지? 그런 질문들을 혼자 끊임없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예를 들면 동일한 자극이 그럼요. 와도 하는 질문은 모두 다른 매번 거죠. 다르죠. 똑같이 우리가 피아노를 봐도 나는 저건 어떻게 치는 거지? 형은 보면 저건 뭘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질문했는데 답을 얻잖아요. 답을 얻는 순간 기뻐요. 이거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문이 있네. 하는 순간 내가 궁금했던 거에 해답을 얻었잖아요. 그때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돼요. 보상의 회로가.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이.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억지로 갇혀 있을 때는 괴롭지만 일부러 방탈출 게임 같은 데 가서 그렇죠. 문을 찾아내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그거 알면 뭐 좋아? 그거 알면 유익해?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데 그냥 그 질문에 답을 얻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뇌에 들어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라고 우리 뇌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 놔둬도 돌아다니고 가만 놔둬도 탐색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서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알게 되고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게 된 그러니까 내가 인풋을 많이 넣어주고 아웃풋을 이렇게 내라고 열심히 학습시키지 않아도 동물에게 질문하는 능력과 답을 얻었을 때 기쁘게만 해줬더니 내가 스스로 막 똑똑해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기 스스로 세상을 알고 싶어서 안달난 애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배우고 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 거죠. 그거구나. 딱 그거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호기심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고등한 동물들은 이 호기심으로 장착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게 뭐 코로 맞든 뇌로 생각하든 뭐가 됐든. 눈으로 보든 그렇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기쁨이도록 해놨더니 그렇게 해서 기억된 거는 그냥 외우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뇌에서 장기 저장돼요. 학습 능력도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을 생각해 보세요. 와, 저거 정말 너무 궁금한데 선생님 그거 왜 그래요? 교과서에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라고 궁금해서 안달나게 만들어서 뭔가를 가르친
얘가 드물잖아요. 우리가 진짜 학교 다닐 때 궁금했던 거는 기억나는 게 쌤 첫사랑이 언제예요?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네가 궁금한 게 뭐야?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해볼까? 그런 날들,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다면 아마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이 진짜 흥미진진하고 정말 알차고 혼자 오늘은 내가 가서 뭘 공부할지를 내가 생각해. 그래, 그럼 그거 오늘 하루 종일 찾아서 공부해. 각자 모두가 다른 걸 공부했기 때문에 한 줄 세울 수도 없고 평가도 어렵고 똑같은 아까 형 얘기처럼 입력이 들어왔을 때 생각하는 게 모두 다 다르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생활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이 요즘 애들한테 학교 생활 재밌어? 공부 재밌어? 그러면 돌아온 대답이 다 똑같거든요. 어떻게 공부가 재밌어요? 학교가 어떻게 재밌어요? 그렇게 학교가 재미없어? 학원보단 나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수준의 대답이 돌아온단 말이죠. 예, 근데 원래 학교란 배우는 것이란 엄청 재밌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질문을 품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학교가 세상이 너를 평가하기 위해 네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지만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는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로 네가 한번 세상을 살아봐. 그럴 수 있는 게 이렇게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날지는 학교에 허락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냥 우연히 집어든 나 진짜 과학 콘서트 개정 증보 2판 너무 읽고 싶었어. 해서 읽으면 추천 도서여서 읽고 학교에 내야 될 때보다 훨씬 즐겁잖아요. 그리고 여행지를 내가 선정하고 그래서 여행을 가서 낯선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기는 모든 게 다 궁금한데 매 순간이 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너무나 도파민으로 충만한 그런 순간들이고 여행 기억은 우리가 잊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기 기억으로 오래 남을 수밖에 없고 그 여행지를 갈 때 또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를 자기가 읽고 싶어서 가지고 가고 그땐 12발자국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삶에 얼마나 채우느냐. 다시 말하면 회사 가서 일하는 게 뭐가 재밌어요. 그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의미 있고 재밌어. 이러면 그 사람은 일이 곧 놀이이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게만은 살 수 없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런 걸로 좀 채워보면 그게 결국은 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이자 행복, 만족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이 있어야 일이 놀이가 되기도 하고 네. 놀이를 일처럼 해도 네. 또 거기서 얻는 답이 있고 과정을 즐기게 되고 그 유명한 12발자국에도 인용하신 건지 직접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금 배워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다. 그냥 책에서 읽었을 때도 그렇지 하고 오긴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게 결국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했을 때가 네. 진짜구나. 근데 맞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구나 네. 하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막 우리한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야, 넌 이거 해야 돼. 나는 상식이고 너는 뭘 상식이야 라든지 이러면 대화 자체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거를 한번 적어보고 그거를 인터넷과 도서관에 가서 책을 통해서 해결해봐라. 2차 세계대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화를 보고 궁금증이 만들어지고 책을 찾아서 읽어보고 2차 세계대전을 서로 이해한 다음에 다 모여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야 서로 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배우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루를 만약 보냈다면 괄호 넣기를 해서 그 괄호 안에 단어들을 맞출 수 있게 훈련하고 하는 시간보다 훨씬 유익하겠죠. 우리 오락할 때 거기 나오는 비행기들 있었잖아요. 옛날 1945 게임 뭐 이런 거요. 네네. 대부분의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것들 전쟁을 통해서 개발된 거 많다던데 맞아요. 그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개발된 게 뭐가 있고?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다양하게 다르게 인도하는 그래서 그들의 각각의 삶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한 줄로 서 있는 대학의 앞에 내가 서려고 실수 없이 집어넣고 인출하려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어쨌든 사람이 만들 거니까 물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인식에는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호기심을 넣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 한 땀 한 땀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킥킥거리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어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